방금 소개받은 나무기술의 강영현 전무입니다. 제가 그 여러 주제들을 고민을 하다가 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가상화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또 소개받았고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또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고 해서 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 중에 이제 고객들의 요구 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를 어떻게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변환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절차로 하는 게 있는지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 많은 준비나 툴들도 있고 내용들도 많이 뭐 협의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VM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변화돼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의 변화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또 설계하고 개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도입 과제에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환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모놀리틱과 M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나 또는 고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기술 제품이 그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 프로덕트 제품이 있는데 그 칵테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를 분석 자료가 있어서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들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크게 보면 클라우드 시장을 마켓을 이제 크게 보면 이아스, 파스, 사스로 이제 구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온 클라우드 뭐 지금까지라고 해봐 클라우드 자체가 크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공공 클라우드가 나오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나오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주로 했던 게 이아스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아스 중심에서 이제 파스 이제 사스가 먼저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 많은 MSP들이 이제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파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스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는데 세계적인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 파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시장이 너무 작죠, 그죠? 약 100배 정도 됩니다.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도 점점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규모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파스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5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파스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물론 이건 국내 시장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의 요구가 있지만 굉장히 적응이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응 속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제공되고 있는 뭐 레드햇이라든가 VM웨어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많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저희 나무기술의 칵테일 클라우드도 이러한 점에서 이제 파스 시장을 확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해외 여러 솔루션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지만 회사 규모는 작지만 그게 뭐냐면
국내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고객의 요구사항이 많고 기존의 빠른 그 가상화나 기존에 구축했던 그 시스템들을 또 자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무작정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PI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개발을 한다거나 또 애드온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우리 국내 브랜드 이러한 파스 제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도 크겠죠. 거기에 우리 국내에서 가격을 선정하고 거기에 또 고객과 협의해서 맞는 서비스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제가 그 약 한 달쯤 전에 우리 행정안전부 고위 그 공직자 인재개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엄청 부족하다라는 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회사들이 이러한 그 인재 개발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적인 어떤 뭐 컴퓨팅 그 프로그래머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이런 포괄적인 굉장히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금융이나 공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인들이 하고 싶거나 또는 구축하고 싶은데 실제 구축하기가 어렵거나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니아 여기 지금 그 행사를 개최해 주신 그분 기관에서도 이제 이 기회에 대한 부분들 공공 부분 중심으로 파스형 확대를 하고 또 전략의 필요성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뭔가?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실행 플랫폼이 필요한데 먼저 이제 그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디지털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MLOps 또는 AI ML 기반으로 해서 지능화를 진행을 하고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내서 자동화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정말 도입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시장을 창출하고 또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할 텐데 그러면은 정말 기업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또 5천 명 이상 되는 대기업까지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하겠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구축하겠다, 적용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그 어떤 확장성이나 또 발전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도전 과제는 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그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이동하고자 클라우드에 대한 도전 과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꼭 얘기하는 뒤에 또 다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그 우리가 컨테이너나 파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 딱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9가지를 표준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스몰 리스트 해야 돼요.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마이크로라는 의미 자체도 작다는 의미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작게 해야 민첩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스몰 리스트 한 것들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민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자원도 작은 자원으로 스케일링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가용성인데, 어베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베일러빌리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용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 다른 말로 보면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어야만 서로 간에 스케일링도 자유롭고, 내가 스케일링을 했을 때 다른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가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레질리언시가 커지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확장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화나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화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스케일러빌리티는 스케일 인아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로 지금 이제 KT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버리스, 스케일 업다운의 컨셉으로 이제 서버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하게 되면은 스케일 인아웃인 허리존탈 스케일링과 스케일 업다운이 버티컬 스케일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둘을 포함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구현 전략인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단계별로 먼저 설계가 필요하고요. 스마트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설계에서 단계에서 비즈니스 현황도 분석을 하고, 클라우드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방안도 결정돼야 되고,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도입할 어떤 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축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첩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레가시, 우리 이제 모놀리틱한 서비스와의 큰 차이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내가 목표해야 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확장성을 고려하고 민첩성을 고려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가용성을 생각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을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걸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이아스나 파스나 사스에 대한 서비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과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파스나 이아스와 연계해서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 실제로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발생이 이아스에서 발생했는지 파스에서 발생했는지 사스에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아스와 파스와 사스가 각각 납품하는 업체가 또 다르고, 서비스 해주는 업체도 다르고, 솔루션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디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의외로 그거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운영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를 저희가 자체 프로덕이 있고 앞서서 얘기를 드셨겠지만 파스타 호환성 인증도 다 받고 또 GS 인증, 보안 인증도 다 받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실제로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스 플랫폼에 대한 인증을 또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증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자격 요건인 거고,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고객들이 정말 편하고 실제로 사용해서 문제를 운영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용이한 그런 구조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아스부터 사스까지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또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클라우드를 그래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확산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노력과 또 고객들이 또 열심히 많은 또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모든 업무나 이런 데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아스 중심의 클라우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놀리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이아스 중심에서 지금은 이제 파스 중심으로 클라우드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장표인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모놀리틱하다 그러면 과거에 레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과거의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모놀리틱도 모놀리틱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형태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걸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그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지만 사이즈가 작은 그런 굉장히 많은 수의 복잡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유리하다. 모놀리틱이 나쁜 게 아니라 모놀리틱을 해야 되는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파드 컨테이너로 해야 되는 서비스는 서로 우리가 구분해서 적절하게 맞는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스몰리스트, 인디펜던시,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세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장표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그 모놀리틱과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차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이제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VM과 컨테이너의 차이. 그래서 베어메탈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올려서 쿠버네티스나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서버릿으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형태를 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의 효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나무 기술의 칵테일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또 고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 저희가 측정한 결과인데, 자원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효율성은 62%에 대한 자원 효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고, 또 노드에 대한 페일러 이거를 92%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데브옵스에 대한 효과, 디플로이나 배포 시간을 71%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과 스케일링 하는데 데이 날짜 기준으로 스케일링이 됐다면 거의 이제 분 단위로 스케일링 수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터빌리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터빌리티한 그런 락인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VM에서 컨테이너로 옮기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부가적인 기능, 뭐 CI/C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스케일링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5G 시스템 설계를 하고 가상화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란이나 온앱 기반으로 그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 설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 내부에도 나와 있지만 5G의 기본적인 기술 중에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가상화죠. 가상화 기술인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서비스 확대로 통해서 일반적인 필수적인 서비스로 이제 자리 잡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CMP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다른 말보다는 관리의 중요성, 운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보안 기술,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분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파스타에서 보안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또 고려하고 또 고객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NFT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또 접목이 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환경이고 어떤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